안녕하세요. 꿈꾸는 협동조합의 김희주입니다. 목요일쯤 되면 일주일간 쌓였던 피곤함 때문인지 아침에 만나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활기참보다는 그간의 피곤함이 얼굴에 고스란히 묻어나죠. 그럴 때는 그냥 살며시 웃으면서 굿모닝, 좋은 아침, 아니면 좋은 점심이라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정말 좋은 기분이라서 좋은 점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런 긍정의 말에 몸이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 시작하기 전에 한마디씩 해볼까요? 좋은 점심입니다. 네, 최 이사님 오늘도 나오셨는데요. 좋은 점심입니다, 이사님. 네, 좋은 점심입니다. 네. 예, 자꾸 이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 같네요. 아, 네, 다행이네요. 좋습니다. 어제 제가 급하게 보내드려가지고. 아, 네네. 네. 어제 뭐 한 10분도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좋았습니다. 좋으셨어요? 하루 10분씩만 해도 좋겠어요.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섭섭하다고 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뻐하거나 좋아하거나 즐겁거나 재미있는 얘기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좀 복잡하고요. 네. 좀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얘기, 우리 정신세계에 관한 얘기들을 주로 하다가 이제 그것을 우리 구체적인 현실에서 어떻게 설계하고 그걸 어떻게 실현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네. 항상 이제 형이상학에서 형이하학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으로 늘 접근하잖아요. 네. 그래서 형이상학을 이해하지 못하면 형이하학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우리 정신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저녁 늦게까지 네. 사무실에 좀 있었습니다. 한 11시 반쯤 퇴근했는데요. 네. 우리 조합원들의 여망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 네. 상주에서 농사 지으시는 지재형 조합원 부부 아시죠? 네, 플리포도님. 맞아요. 네. 플리포도님. 네. 이분이 사무실에 늦게 그 조국 조상훈 국장하고 저하고 사무실에 남아 있었거든요. 네. 남은 일들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근데 전화가 와서 찾아오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상주에 계시더라고요. 상주에서 농사 지으시는데. 네. 근데 이제 합정동 4억을 꼭 오고 싶다고. 그래서 오시라고 그랬죠. 밤늦게. 그랬더니 오셨어요, 진짜. 네, 포도주 2박스하고 네. 꽃감 1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부부가 같이 오셨습니다. 와. 그래서 꼭 오고 싶었대요. 네. 여기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에게는 이 합정동 4억이 무슨 성지순례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꼭 여기 오고 싶었다는 거야. 휴가에 한번 들러야겠다. 주말에 한번 와봐야겠다. 그렇죠. 네.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상주에서 그 밤늦게까지 상주로 다시 또 내려가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포도주 2박스하고 꽃감 네. 1박스를 하는데 뭐 조상훈 국장이나 네. 저에 대해서는 조금밖에는 관심이 없으시고 그 지재형 조합원 부부는 네. 김용민 PD 건강을 그렇게 걱정하시면서 포도즙을 꼭 김용민 PD에게 전달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이게 당을 조절하는데 포도즙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이 있는 걸 어떻게 아셨을까요? 뭐 당뇨 있다는 얘기를 동네방네 선전했었잖아요. 방송에도 얘기하고. 네. 그래서 참 너무나 선하신 분들이에요, 두 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과 네. 스튜디오에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나중에 다시 또 오겠다고. 그런데 원래 이분들이 합정동에 사셨대요. 서울에. 정말요? 예. 서울에 합정동에 사시다가 네. 6년 전에 상주로 귀농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원래 프로페셔널하게는 사진을 찍으셨대요. 사진가시죠.
포토그래퍼. 네. 제 사진도 찍어주시고 가시지. 글쎄 말이야. 이제 한번 사진 찍어달라고 네. 부탁을 할 겸 한번 오시라 해야겠네. 네, 그래야겠네요. 부탁을 드릴 겸. 그래서 이제 사진전과 관련돼서 서울에 오셨다가 네. 이제 내려가시는 길에 꼭 여기 들리시겠다고 그래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떠나고 나서 이제 저 혼자 사무실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네. 아주 마음이 울컥한 상태로 한동안 있었는데요. 그 조합원들의 여망을 우리 협동조합이 어떻게 담아내야 하는가. 이것은 이론이나 형이상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아무도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뭔가를 도와주려는 마음, 그런 행위, 이것은 영혼이 있는 인간에게 가능한 숭고함의 극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숭고한 것, 영혼이 있다는 것, 그리고 자기와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데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협동조합이 가능케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리 협동조합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정신이 우리 조합원들 속에 내재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시간 넘도록 이렇게 쭉 앉아 있으면서 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조합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반드시 그 국민 TV를 성공시켜야 하는데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한 점 의혹이 없는 네. 그런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프로세스, 네. 그런 스트럭처를 하나하나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다시 한번 밤에 되새기게 되었죠. 정말 지금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서로 경쟁시키고 서로 반목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배반하고 아첨하고 충성심을 경쟁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서로 협력하는 것이죠. 조직의 생산성은 경쟁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협력에서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혼자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을 잠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지난주까지 얘기는 조금 어려웠죠. 철학과 사상에 관한 얘기였고 형이상학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런 사상이나 그런 철학이 우리 협동조합의 구조와 시스템에 어떻게 설계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아주 급한 대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왜 우리는 계층 구조를 배격해야만 하는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사회에서 서로 역할만 다르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해 왔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요.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권력을 줄여서 역할이 큰 사람일수록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과 권력을 줄여라. 왜냐하면 역할이 큰 사람일수록 권한이 많이 들러붙는데 그렇게 네. 되면 그 들러붙은 것이 권력으로 돼서 권력은 자기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돼요. 권력이 있으면. 그래서 네. 그런 권한과 권력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할이 큰 사람일수록 오히려 권력과 권한을 줄여줌으로써 네.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상의 핵심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협동조합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의 정신세계는 뭘까요? 협동조합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협동조합의 정신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설명해 왔습니다. 우리 우리 정관회의 보면 전문에 네. 설립 취지가 이렇게 박스에 네모 박스로 들어가 있잖아요. 네. 우리 헌법의 전문이 있듯이 우리 정관에도 설립 취지가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을 해설하다가 네. 이제 우리가 중단하고 딴 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5대 정신도 이제 해설하다가 중도에서 조합원과 대의원을 계급으로 볼 것인가 이런 이슈 때문에 네.
잠시 중산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계급이 없다. 왜 없냐? 모든 인간은 다 수평하고 평등하다. 뭐 이런 얘기 하느라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설립 취지로 넘어가서 네. 협동조합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 협동조합의 조직 설계에 관해서 얘기하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네. 조합원과 대의원은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라는 점 아주 우리 여러 이 조합원들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들은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국회의원과 일반 시민 사이에 계급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 현실은 있잖아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계급을 만들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계급이 있으면 네. 그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계급에 더군다나 그 계급을 만들어 놓고 위에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권한과 권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계급의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이런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급을 없애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에서 계급은 없다. 이것을 아주 명확히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계급이 없으면 그럼 어떻게 다 똑같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역할의 차이죠.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네. 상대방의 역할과 상대방이 해야 할 일들을 인정해주고 서로 합의하고 협력하는 이런 사회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이 말이 곧 계급이 없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김희주 아나운서와 최동석 이사 사이에는 네. 아무런 계급도 존재해서는 안 되고 네. 존재할 수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것은 계층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김희주 아나운서와 최동석 이사 사이에는 서로 역할의 차이가 있다. 그 역할의 차이인데 최동석 이사는 더 많은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다만 이 더 다른 역할을 김희주 아나운서와 다른 큰 역할을 하려면 그거에 따르는 전문성, 창의성, 네. 성실성, 인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해야 된다고 리더십을 발휘해야만 조직이 제대로 선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이사님. 어쨌든 네. 최 이사님이 하도 강조하셔가지고 저도 머릿속에 확 들어가 있는데요.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역할의 차이다. 그래요, 맞아요. 네. 역할의 차이라는 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에 이렇게 계급을 만들고 싶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계급 없이 어떻게 조직이 운영될 수 있는지 네. 전혀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한번 가정을 한번 자기가 속한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 물론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시부모님도 계시겠죠. 같은 대가족인 경우에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계급 구조로 위계 질서를 갖는다면 그런 네.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민주적 가정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가정에서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 그다음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어떤 계급이 또는 위계 질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계급으로 나타나면 네. 타고난 재능을 그 가정 내에서 마음껏 발휘할 수가 없게 되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과 네. 할 수 없는 말을 골라서 쓰느라고 늘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민주화, 민주적인 가정, 네. 이 가정 교육이 그래서 매우 중요하죠. 이렇게 가정이 민주화되지 않으면 네.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우리 협동조합이 제가 민주주의를 설명하고 민주주의적인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네.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제가 왜 힘들어할까요? 그런 민주주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이죠.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서로 항상 합의하는 거잖아요. 네. 협의하는 거고 합리적인 논의 구조 속에서 서로 토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어떠한 경우에도 민주주의를 놓치면 안 된다.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이제 지역 이제 그 전남 동부권 네. 거기 이제 순천대학에서 우리가 모이기로 했잖아요. 네. 거기 가면 또 걱정스러운 게 있어요. 거기 뭐 이제 지역 협의회를 만들면 네.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또 이분들이 계급을 만들려고 그럴까봐 아. 저는 이제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기사님이 하도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는- 저처럼 이해가 됐듯이 아마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협의위원이 된다면 지역에서 협의위원인데 그분들은 내가 우리 협동조합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더 자기 희생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셔야지 내가 거기서 뭐 그렇게 해서 계급을 하나 더 만져가지고 어깨에다 뭐 완장 하나 더 찬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민주적인 수평구조로 조직을 운영한다는 게 진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정 얘기를 말씀하셔서 저도 가정을 예를 들면은 가정에서도 아무래도 아버지가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음에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뭐 이런 순으로 서열이 자연스럽게 매겨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서열이 어느 정도는 있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가정 내에서도 보면 서열이 있어요. 뭐 아버지가 제일 이제 높고 뭐 그런 식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권위와 권위주의가 좀 구별됐으면 해요. 그러니까 권위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네. 권위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권위는 계급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문성과 인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이라는 건 잘 알죠. 그 분야에 압도적인 그 지식, 능력 이런 걸 말하죠. 근데 네.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 플러스 인품이 이제 인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품이 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은 뭐 그 차치하고라도 일단 인품 얘기만 나오면 제가 그 떠올리는 분이 있죠.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김성훈 이사장님을 보세요. 네. 이제는 정말 그분의 인품은 존경받을 만하잖아요. 그래서 나도 70대 중반이 되면 그런 인품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네. 늘 이제 부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인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로는 그 캐릭터라고 말하는 것 같은데 성품 또는 인품 뭐 이런 걸로 말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학식도 있어야 하지만 네. 그러니까 전문성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이 들수록 점점 그 인품의 중요성 이것을 제가 강조하게 되고 네. 저도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 그 상주에서 오신 네. 지재형 조합원 부부를 보면서 네.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이 이제 여기서 대학을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두 부부가 그렇게 농사도 짓고 또 전문적으로 사진도 네. 찍고 그러면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뭐 이사장님은 권위가 있잖아요. 이사장이기 때문에 계급으로 권위가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인품에서 나오는 권위죠. 그래서 그 이사장님 말씀엔 권위가 실리는 거죠. 그래서 인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서열이나 계층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신뢰와 존경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권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다 보면 그런 권위는 자연스럽게 가족 구성원들로부터 얻게 되는 거죠. 그 올바른 가정이라면 그런 권위의 서열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로 계급이 아닙니다. 김유주 아나운서가 얘기한 대로 가정에서도 이렇게 서열이 있다는 것은 계급이 아니라 네. 그것은 자율적으로 가족 구성원들에게서 서로 존경을 하고 존경을 받는 그런 관계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은 계급도 아니고 서열도 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한 지 30년이 훨씬 넘었는데요. 근데 이게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부 관계에서도 네. 저도 제 아내로부터 존경받는 남편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는 걸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올바른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 네. 우리 기업 조직도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역할이 큰 사람은 조직 구성원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신뢰와 존경심은 법이나 규정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직 설계도 그냥 아무렇게나 기존 방송사의 모습을 답습하면 안 되고요. 네. 기존 방송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또 그 모습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우리 협동조합의 조직 구조는 전통적인 다른 방송사와는 네. 완전히 다른 조직 구조를 가져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경쟁 체제가 아니라 협동 체제이기 때문이에요. 패러다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네. 따른 우리의 정신 세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조직 구조, 시스템, 프로세스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우리 정관은 주식회사의 정관과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정관부터 달라요. 다른 주식회사는 완전히 다른 정신 세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정관에. 정관에 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정관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정신 세계와 네. 그 정신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시스템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세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설립 취지, 전문과, 네. 그다음에 5대 기본 정신, 제 3조에 나와 있어요. 자, 3조의 1항서부터 5항까지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이 미디어 협동조합의 정신세계, 2조, 3조가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의 정신세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정신세계를 그럼 어떻게 담아낼 것이냐, 네.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 3개가 있잖아요. 총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경영위원회가 있습니다. 네. 각각의 그 의사결정 권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이 3개가 네. 어떻게 발전해 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이 2가지가 서로 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정신세계와 시스템이 서로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세계를 봐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세계를 보면 정신세계와 시스템이 완전히 어그러져 있습니다. 국정원 사태 마찬가지고요. 네. 대통령이 하는 여러 가지 이런 발표들을 보면 전부 시스템과 우리의 정신세계가 불균형한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법에서는 민주공화국이라는 상태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이런 짓하고 저런 짓하고 지금 보면 또 선거 개표 부정까지도 말이 나오고 하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헌법을 위반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협동조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협동조합의 정신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에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걱정은 우리가 민주주의를 배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곳이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우리 협동조합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협동조합으로 많이 했던 생협들도 많이 있고요. 네. 농협도 있고요. 네. 협동조합이 신협도 협동조합이거든요. 제가 그 생협,
신협, 농협 이런데 기본 이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협동조합들도 네. 어느 정도 연구를 해보고 가서 실무자들도 뭐 많이는 아니지만 몇 사람 만나보면 일반 주식회사와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정신이 네. 협동조합에 살아나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이 어디 가서 좀 벤치마킹도 하고 우리 가서 이런 모범적인 협동조합이니까 우리가 가서 좀 배우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같이 뭔가 그 연합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도 네. 이게 참 그럴 만한 게 마땅치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특별히 뭐 방송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방송사를 한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이거든요. 우리의 정신의 기초와 우리의 정체성은 협동조합이거든요. 우리는 협동조합을 통해서 방송하는 이런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협동조합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관들이 많이 나타났으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아직 그럴 만한 데가 많지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개척자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가시덤불을 다 이렇게 손과 발로 그냥 낫으로 망치로 이런 게 다 풀섭을 헤치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체기도 좀 나고 뭐 그런 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아픔을 겪고라도 우리가 민주주의를 우리 협동조합에 반드시 실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가서 보면 네. 마구 타인에 대한 비방과 비난의 글을 올리는 조합원들이 가끔 있습니다.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자기 스스로도 비난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되죠. 자신의 합리적인 견해를 올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합리적 견해에 부합하는 토론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토론을 통해서 더 나은 대안을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일단 비난부터 하고 시작하는 이런 관행은 우리 협동조합에서는 네.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댓글을 달 때도 네. 우선 나와 견해가 다르다고 비난하지 말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또 비난의 강도를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에스컬레이트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난하는 사람은 네. 민주주의 기본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기본 정신을 잘 습득해야 하는데요. 민주주의 정신의 기본은 뭐냐면 네. 견해 차이가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 견해 차이가 없이 다 똑같으면 뭐 민주주의가 돼. 한 사람이 그냥 하면 되지. 근데 민주주의는 견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견해 차이를 좁히는 기술이 바로 민주주의적 합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주장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려는 노력, 설득하려는 능력, 네. 그런 거를 우리가 길러야 되죠. 그래서 정확한 정보와 그 정보의 진실성과 그 진실성에 대한 열린 마음을 네.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정쟁하듯이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그 합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집단지성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게 민주주의의 좋은 점은 집단지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집단지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집단지성이 일어나는 그런 민주적인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협동조합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단지성은 결코 부패하거나 잘못될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발달할수록 이런 집단지성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저 역시도 합리적인 사람이 돼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희주 아나운서는 합리적이에요.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나한테 질문하는 거 보면.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사님과의 대화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그래요. 오늘은 강의 안 했어요?
오늘은 강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고마워요. 네. 고맙습니다. 최 이사님 그럼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네, 에브리 싱글데이의 에코라는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린다 뭐 이런 가사가 있던데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여러분? 오늘 최 이사님과의 시간을 나눠봤는데요. 또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는지 댓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관심은 방종님께서는요. 최 이사님의 의미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저를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좋은 시간이었네요 하고 댓글 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사님이랑 대화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이 돼야겠다 하고 좀 삶의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굿프렌즈 823님께서 식사 맛있게 하세요. 머리 커진 후에 어떠한 사상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이런 좋은 철학으로 또 생각할 수 있는 내 자신에게 감사해 봅니다. 정도는 많지만 그걸 걷는다고 느껴본 적은 없는데 그걸 깨닫는 계기가 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경영 토크도 기대해 봅니다. 식사 즐겁고 또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굿프렌즈 823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시네스타님께서도요. 처음에는 최 이사님 너무 강의하시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최 이사님이 참 점잖고 현명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방 댓글에 관한 말씀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하는 민주 시민이길 바랍니다. 최 이사님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점심을 먹으니까 속도 참 편해지네요 하시면서 댓글 주셨습니다. 나는 사바다님께서도 언제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하고 댓글 주셨네요.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는요, 여행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번 주는 과도기해주기 때문에 나는 조합원이다와 꿈꾸는 협동조합이 혼합된 상태로 방송이 진행되지만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일부 시간에 여행 이야기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행? 어떤 얘기? 이렇게 궁금해 하실 텐데요. 요즘에 어제 점심 먹으면서 큐브님과 그리고 남실님과 얘기를 나눴었는데 이렇게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다 관광을 간다. 물론 관광도 필요하지만요. 어떻게 하면 좀 여행을 건강하게 다녀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해답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행 이야기에서는 플레이 플래닛 공정여행 대표 서선미 대표가요. 앞으로 쭉 출연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 건강한 여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이때도 역시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쭤보시고 아니면은 저 이렇게 계획 세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시면서 질문 또 주셔도 좋습니다. 여행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늘은 잠깐 그 여행 이야기를 맛보는 시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여름 휴가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휴가 어디로 가실 건가요? 여행. 어제는 전화 연결했던 초민양 구구님께서는 가족과 함께 제주도를 가셨었잖아요. 와, 저는 좀 전에 이사님과의 대화에서 가족 얘기를 할 때 초민양 구구님 댁은 그런 권위적인 가정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제 전화 노래방 하시면서 즐거운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행복한 가정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사님과의 대화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휴가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행. 전 여행을 가본 지가 언젠지 잘 모르겠네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 보니까는 여행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지도 않았고 현재로서는요. 또 여행?
대학생 때도 그렇게 자주 동아리에서 뭐 MT를 간다든지 이런 걸 해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플레이 플래닛 공정여행 대표 서선미 대표 나오시면은 어떻게 여행을 잘 갈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조합원들, 청취자분들은 휴가 계획이 딱히 없으신가 봐요. 휴가 계획 잡고 계세요? 라고 제가 질문 드렸는데 댓글이 없네요. 태열 아빠님께서 방송인데 최 이사님이랑 호칭은 바꾸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뭐라고 불러드리면 좋을까요? 태열 아빠님 혹시 좋은 생각 있으시면 알려주시겠어요? 플리포도님. 오늘 최 이사님과의 대화에서도 플리포도님 얘기가 나왔잖아요. 플리포도님께서 지난 화요일에 방송을 한 이후로 감사하다는 댓글을 올려주셨더라고요. 어제는 또 빡빡한 스케줄 때문에 제가 이 댓글을 못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올 가을에 건강하고 맛있는 포도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간을 통해서 환경 그리고 건강에 관한 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물량이 몇 박스나 되는지 파악해서 내일 게시판에 올리도록 할게요. 다른 분을 위해서 한 박스 양보하겠다는 익산에 사시는 조합원의 문자를 받고 우리 조합원의 마음 씀씀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꼈습니다. 지금 계좌 확인 한번 해봤더니 35,000원을 보내주신 분도 계시네요. 참, 포도즙은 배송 과정에서 던지게 되면 터지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정평이 난 우체국 택배로 보내는데도 특정 지역에서는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봉지만 터져도 엉망이 되고 맙니다. 한 가지 더 빠졌습니다. 한 팩에 70ml가 아니고 120ml네요 하시면서 댓글 주셨습니다. 와, 원래는 택배비 포함하면은 더 비싼 가격인데 너무 무리해서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할인해 주신 게 아닌가 하고 걱정이 많이 됐는데요. 그날 화요일에 방송이 나가면서 이제 연락 그만 달라고 전화 안 주셔도 된다고 이런 연락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조합원들의 힘을 또 한번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뿌듯했으며 또 김용민 PD도 굉장히 뿌듯해했고 남실님도 뿌듯하셨습니다. 우리 조합 우리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에 있는 임직원 모두들이 정말 훈훈하다 하고 생각했는데 앞으로도 그런 훈훈한 시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규 현규 아빠님 어제 가방 당첨되신 분이잖아요. 낙찰이라고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영광스럽게 가방에 낙찰된 동규 현규 아빠입니다. 좋은 취지로 경매하신다길래 저희 낙찰은 정말이지 꿈도 꾸지 않고 금액이나 올려보려는 마음으로 사연 올린 건데 저한테 이런 행운이라니요. 사연 중에 저보다 더 간절히 필요하신 우리 소중한 조합원님 많이 계시던데 정성 잘 담아서 애기 엄마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이젠 저에게도 행운의 여신이 찾아왔으니 조합원 전파 더욱더 힘을 내겠습니다. 요즘엔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와서 성적이 영 안 좋아서 힘이 빠졌는데요. 조합원 전파하는데 이번엔 더욱더 100만 국민TV 협동조합 배가운동에 매진하겠습니다 하시면서 각오의 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동규 현규 아빠님. 혹시나 집에서 잠자고 있는 이 물건 정말 괜찮은데 나는 지금 안 쓰지만 필요하신 조합원이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이 드신다면은 망설이지 말고요. 제가 메일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김사이다 KIM 사이다 CITER @gmail.com으로 사진 찍어서 조합원 벼룩시장에 내놓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메일을 주시면요. 또 필요한 분께 물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는 기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콩에서님께서는 여행에 대해서 주셨네요. 통장 잔고가 고갈 수준이라서 그냥 아내랑 집에서 국민TV 라디오 들으면서 방콕 하려고 합니다. 아내 눈치 보이지만 움직이면 돈입니다. 돈 없으면 휴가도 못 가는 세상 하셨는데요. 정말 방콕에 계신다면은 나중에 혹시라도 여행을 가실지도 모르지만 여행에 가신다면은 저희 여행 중이에요 하시면서 휴가 중이에요 댓글 주시면은 제가 또 읽어드리고 방콕
방에 계시면서 함께 또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면은 저 라디오 들으면서 휴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댓글 주시면은 또 그 휴가 좀 더 의미가 더해지시라고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니파파님께서는 여행 계획 없었는데 수족관이라고 써주셨는데 수족관인가요? 수족관 할인 당첨됐다네요. 오후에 휴가 내고 아이 데리고 수족관 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겠네요 하셨어요. 주니파파님 좋으시겠다. 수족관. 저는 수족관 가봤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안 가본 것 같습니다. 기억이 없는 걸 봐서. 잘 다녀오시고 사진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여름애님께서 날이 캄캄하고 어두워요. 비가 막 내리네요. 이번 여름에는 권당 600페이지에 달하는 로마인 이야기 전권을 모두 읽는 게 제 목표입니다. 역사로 여행을 갑니다. 따라들 오시라. 다들 따라오시라 하시면서 써주셨네요. 우와 멋있으시다. 이번 여름이라고 하면 7, 8월인가요? 한 권당 600페이지. 말이 더듬어지네요. 무려 600페이지에 달하는 로마인 이야기 전권을 읽으신다고. 멋있습니다. 저도 그런 계획 세워야 하는데 말이죠. 공시생님께서 2주 뒤부터 시험입니다. 공시 하셨네요. 2주 뒤부터. 와, 공시생님 화이팅입니다. 시험 잘 보셔가지고 우리 국민TV 라디오에 또 꿈꾸는 협동조합에 좋은 소식 꼭 전해주세요. 노점상인님께서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고등학교 친구들이 여름 휴가를 매년 같이 갑니다. 애들까지 17명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매년 숙박이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충북 단양 황정산 휴양림 당첨됐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래프팅까지 휴가 중에 국민TV 열심히 홍보할까요? 하셨는데 홍보해주세요. 홍보할까요? 하셨는데 홍보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관주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출첵해주셨습니다. 성주에서 출첵합니다. 성주는 오늘도 더위가 여름다운 날씨예요. 여름은 여름답게 즐겨야겠죠. 모두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하시면서 매일 이렇게 행복하시라는 멘트를 써주셔서 댓글 읽으면서 저도 행복합니다. 좋은 사람과 여행은 좋은 사람과 님께서 사랑하는 와이프 그리고 아들, 딸과 여행은 제일이죠. 나이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친구랑 가면 좋은 세대가 있고 또 연인이랑 함께하면 잊을 수 없는 세대도 있고 또 지금은 국민TV 듣는 시간이 제일 그것도 희주하나 방송 듣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여행입니다 하셨어요. 지금 방송을 듣는 걸 여행이라고 생각해 주시니까 기쁘고 뿌듯하고 행복하고 좋습니다. 영님께서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문희주님, 김주희님 하셨는데요. 김희주입니다. 꿈꾸는 협동조합을 진행하는 저는 김희주입니다. 광감독님께서 국민TV 조합원 모임 있다고 댓글 주셨는데요. 여기 댓글에 보면요. 굉장히 멋있는 포스터도 한 장 있어요. 이 포스터 누가 만드셨나 알고 봤더니 광감독님께서 직접 만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국민TV 조합원 모임이 있습니다. 다들 어디서 모이는지 궁금하시죠? 지난번에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터줏대감님이 운영하시는 수락산역 1번 출구, 수락산 등산로 방향에 있는 터줏대감이라는 가게에서 모임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냐? 모임이 7월 19일 오후 7시입니다.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에 계시는 조합원님들은 언제나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시네요. 회비는 각자 2만 원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모임에 대한 문의가 있으신 분은요. 우리 조합원이시죠. 이사님. 총무를 맡고 계시네요. 010-6813-6768 아니면 터줏대감님 전화번호 010-4712-5933으로 연락주세요 하시면서 또 댓글 포스터 주셨습니다. 솔트피터님 매력있게 읽어주세요 하셨는데 제가 이 댓글을 이제 봤어요. 나중에 또 한번 매력있게 읽어보겠습니다. 샤인 5094님께서 여행계획 올려봅니다. 강원 사북, 화절령, 두위봉, 영월 중동으로 올 계획입니다. 2박 3일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하셨는데
오프로드 코스라고 하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뭐 오토바이나 이런 걸 타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자전거인가요? 아무튼 모두들 이렇게 다 여행 계획은 조금씩 갖고 계시는구나. 하긴 이래야 언제 여행 간다 뭐 이런 마음이라도 갖고 있어야 삶의 활력도 되고 또 오늘 열심히 해서 빨리 다음 주 거길 기다려야지 뭐 이런 의욕도 생기고 그런 게 아닐까요? 코인님께서 저희 아내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 시험이 7월과 8월에 있습니다. 휴가 계획은 아내를 위해서 도서관으로 정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하셨어요. 코인님 멋있으시다. 이런 게 바로 진정한 아내에 대한 내조, 외조 아닐까요? 멋있습니다, 코인님. 우리 조합원님들 멋있으신 분 많으세요. 여름 동안 읽을 책 이런 거 정해놓으시고 저도 방송하면서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 1부를 마치는 의미에서 마지막 댓글 하나 읽어볼까요? JJ킴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주셨어요. 저는 작년 10월부터 방콕에 살고 있어요. 매일 여행하는 느낌? 그리고 가까운 나라들 여행도 저가 항공사 덕분에 자주 다니고 있고요. 이번 달 말에는 싱가포르에 갈 겁니다. 보통 혼자 여행하는데 더 제 자신에게 집중하고 또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다음 달엔 유럽에 갑니다 하셨어요. 부럽다. 부럽습니다. JJ킴님. 열심히 일한 그대 떠날 준비 되셨습니까? 떠나셔도 좋습니다. 여행 잘 다녀오시고 유럽 가시면은 사진 좀 찍어주세요. 전 유럽 안 가봐서 궁금합니다. 유럽. 저는 글자로 배웠어요. 그럼 1부 마치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의 난 알아요 들으면서 2부 시작하겠습니다.